예, 반갑습니다. 코넬의 힘,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반적인 부분들에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가장 확실하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비뇨기과 전반적인 부분. 비뇨기과를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게 엄경에만 국한된 이런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고환, 음경, 또 여자분들 방광, 이런 여러 가지 성병,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뭐 다른 비뇨기과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뭐 자세한 설명을 못 들으셨다든지 또는 이제 본인이 궁금해 하시는 거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궁금해 하시는 게 너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비뇨기과 영역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실제로 궁금한 게 많으시지만은 이제 요쪽 보시기도 힘드셨고 또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원장님들이 뭐 또 의사분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못 해드리고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이 코넬의 힘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빨리 안녕하세요. 예, 방광은 남녀 다 비뇨기과를 가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 질환은 산부인과, 남성 질환은 비뇨기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전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방광이라든지 신장 쪽에 있는 비뇨기과 질환은 당연히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비뇨기과에 오시는 것이 가장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제트님이 급성 방광염 치료로 과민성 방광이 되어 있고 9개월째 과민성 방광약을 먹고 있는데도 장기적으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과민성 방광은 저도 이제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민성 말 그대로 과민하신 겁니다. 과민하신 거. 그러니까 그 과민한 상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뭐 올바른 치료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제트님처럼 이제 9개월에 걸친 이제 과민성 방광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아주 올바른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9개월의 기간에 이제 약만 드시는 게 아니라 약도 드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과민성 방광을 완화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뭐 명상요법을 하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과민성 치료는 가장 확실하게 치료가 가능해지시고 이제 9개월에 걸친 이제 과민성 방광약을 드시면서 정상이 완화되시게 되면은 서서히 약을 테이퍼링 하게 됩니다. 테이퍼링은 이제 약을 이제 담당 의사분과 상의를 해가지고 50% 줄이고 그다음 또 이제 3개월에 걸친 기간에 걸쳐가지고 또 25% 줄이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테이퍼링을 하면 되십니다. 우리 성룡님께서 보통 몇 분이 조루증의 기준입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조루의 기준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요즘 최근의 개념은 결국은 이 남녀 간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 즉, 본인도 상대방도 만족스러울 정도의 성생활이 25% 이상 이제 계속 이제 즉 4번 했는데 한 번 또는 4번 했는데 한 2번까지도 계속 만족스럽지 않은 성생활이 이제 지속이 될 때 그걸 이제 조루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본인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상대방도 만족스럽지 못한 성생활이 지속되는 것을 조루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보통 시간적인 기준으로는 뭐 5분 뭐 또는 아주 짧게는 1분 이렇게도 봅니다. 5분도 안 되어서 사정을 하면은 뭐 여자분은 만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시간적인 기준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식사를 할 때도 뭐 1분 만에 확 먹는 분도 있고 뭐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결국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제 남녀 간에 이렇게 이 만족스럽고 유기적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만족시켜 주느냐 요런 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최근의 좀 조루증의 기준은 시간보다는 이제 결국은 만족스러움.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뭐 오늘 제가 이 정말 이 제스를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있는데 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와, 이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함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셨네. 밤에 이제 정밀 검사는 못 하시고 직장 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밤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시네. 소변 검사 말고 비뇨기과 검사는 이렇게 방광이나 요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방광 초음파 검사나 또는 이제 소변을 기능을 체크하는 요속 검사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큰언니께서는 이제 10년째 고생 중이시네, 지루증으로. 이렇게, 지루는 이제 부끄러워서 비뇨기과 직접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아주 오랜 기간을 이제 지루증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비뇨기과를 내원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치료를 안 하시면은 그 증상은 계속 악화되고 악순환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루증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루. 조루보다도 더 치료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지루증을 가지고 이제 성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를 내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치료가 가능해지실 거니까 이제 10년 이상의 기간에 이제 치료를 안 하셨다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치료를 안 하시면은 계속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악순환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데 약 처방 받아서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시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비뇨기과 영역은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빈뇨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약 드셔도 차도가 없고 또 이제 심지어 다른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신경성이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만 가지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빈뇨는 결국은 우리가 소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중추부터 방광까지 연결된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빈뇨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이런 과민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뇨에 대한 치료는 약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약도 드시면서 그는 본인 스스로도 과민성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길게 내뱉는 명상호흡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든지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하시려고 하는 운동요법이나 취미생활법 이런 거를 이제 꾸준히 또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병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지실 것 같습니다. 전립선 걸린 이후로 조루가 생겨서 나아지질 않네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과 조루증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전립선이 이제 있는 분들도 조루증이 이제 악화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조루증으로 오시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거의 10중 8구는 또 전립선염이라든지 전립선 질환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 있으시고 조루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전립선도 치료하고 조루증도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립선만 치료하고 조루증을 내버려 두시면 그것도 조루증 때문에 또 전립선이 악화될 수가 있고 또 전립선을 이제 치료 없이 조루증만 치료하시면은 또 이게 악순환 될 수가 있고 이러시니까 반드시 전립선이 있으시고 조루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립선 치료도 지금처럼 받으시면서
조루 치료도 같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루 치료는 우리가 행동요법,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행동요법과 함께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약물 처방을 해드리게 돼 있고 또 감각자 시술 등 다양한 치료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루증도 있고 전립선도 있으신 경우에는 조루와 전립선을 같이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치료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 젊으신데 사정시 쾌감이 별로 안 느껴지시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사정감 저하, 즉 사정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정감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던 이제 전립선염이 좀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하는 것은 물총을 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즉 우리가 물총을 쏠 때 이제 손잡이를 잡고 찍 쏴야 될 건데 이렇게 느슨하게 쏘면은 물이 쪽쪽쪽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을 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정 이제 충만된 느낌이 왔을 때 관략근이 꽉 짜내듯이 이제 우리가 짜내는 그런 느낌이 바로 사정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염이 있고 이제 또 관략근에 좀 힘이 좀 약해도 사정감이 떨어질 수가 있으시니까 평상시에 관략근을 쪼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략근을 쪼는 이제 훈련법을 케겔 운동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기대신 상태라든지 또는 누우신 상태에서 항문을 이제 10초를 꽉 쪼는 느낌을 받으셨다가 10초를 푸셨다가 쪼으셨다가 푸셨다가 요는 이제 훈련을 계속 해주시게 되면은 관략근에 힘이 강해지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는 운동을 해주시는 쾌결 운동을 해주시고 또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전립선염이 있으시면 전립선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사정감이 충분히 향상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임질 치료 안 하시면은 당연히 문제됩니다.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임질 치료를 안 하시게 되면은 이게 만성적으로 요도염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그 요도염이 전립선염까지도 합병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조루증으로 내원하셔가지고 예상 비용 그 병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 이제 조루증 치료 검사 비용은 보통 뭐 2만 원에서 뭐 다양하게 어떻게 뭐 나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질병 여심이 되는 경우에는 뭐 전립선 검사, 호르몬 검사 이런 걸 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검사 비용 저희들 병원 기준으로 뭐 14, 15만 원까지 비용이 드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시술을 하셔야 된다 이러시면은 저희 병원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비용이 드시는데 이거는 저희 병원 기준이고 이제 다른 병원마다 차이는 아주 많이 있으시니까 이거는 이제 그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그 비용을 알려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아그라를 자주 먹으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나 일주일에 반알? 전혀 아닙니다. 뭐 지금 일주일에 반알, 뭐 일주일 한 번에 반알, 일주일에 2번 드시는 거 이거는 뭐 전혀 무리가 안 가는 어떤 복용법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비아그라를 드시고 이렇게 단단하게 발기를 시켜주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비욘드에서도 상담 답변도 해드렸지만은 이게 발기력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은 강한 발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용불용설입니다. 용불용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의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발기 유지가 잘 안 되는데 낫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발기 유지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발기부전은 2가지입니다. 발기 유지가 잘 안 된다든지 강직도가 떨어졌다든지 그 2가지를 이제 발기부전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발기 유지가 잘 안 되는 발기부전의 원인은 대단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뇨기과를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비뇨기과를 내원하시기 꺼리지신다든지 조금 이제 여건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오늘부터 당장 이제 런닝복을 입으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로 땀을 한번 흠뻑 적셔 보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아울러 남성 호르몬은 남자의 근육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즉
근육질인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발기력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는 이제 유산소 전력 질주와 함께 이렇게 근육 훈련을 병행해서 해주시면은 가장 효과적인 발기부전 예방법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울러 스트레스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편안한 심리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아주 많은 발기력 향상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계정맥류의 수술 비용은 이제 정계정맥류는 이제 이 보험 적용이 정계정맥류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정계정맥류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이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가실 겁니다. 엉경학대 비용 어느 정도 역시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 역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또 엉경학대, 약물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250만 원, 또 뭐 복합학대를 하시면 35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시는데,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제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넘어갔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와,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저는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약물학대는 요즘 약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약물로 하는, 학대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단축이 돼가지고 보통 한 10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수술을, 이런 이제 비뇨기과 개원 생활을 지금 17년 차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엉덩이 살 떼내가고 이렇게 하면 수술 시간만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많이 편해져가지고 10분이면 됩니다. 제가 2시간 수술할 때는 제가 정말 솔직히 허리도 좀 아프고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간단하게 그냥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제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편하고 환자분도 편하. 정말 항상 제가 이렇게 이런 좀 간단히 이 엉덩이 살 떼내갈 때 와, 좀 간단한 수술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약물학대다라고 하는 아주 10분 만에 시술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이제 수술법이 나왔습니다. 확대를 원하시는 남성분들은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10분 정도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이제 성기가 얼마든지 확대가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정계정맥류 수술은 맞습니다.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한 2, 3일 정도로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종국이가 그렇습니다. 이 김종국 같은 이런 근육질 남성들이 뭐 성기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근육질 남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그 비례해 가지고 대부분이 성기능도 좋다 이런 걸 가지시고, 저도 이제 몇 번 제 근육을 보여드렸지만은 저도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왔고 매일 운동하거든요. 심지어 요가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 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요가 같은 이렇게 근력을 풀어내는 스트레칭까지도 하시면은 그냥 금상첨화로 그야말로 강한 남자가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허리 디스크로 이제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난 다음에 아침 발기가 잘 안 되시고 30대인데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중이시네.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발기력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엉덩이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발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 상태, 전신 기능의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도 아프고 또 이제 30대인데 고혈압이 오셨고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아침 발기도 안 되고 이렇게 발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치료도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허리 통증도 없애시려고 하는 노력도 꾸준히 해주시면서 그 아침 발기도 안 되시고 발기력이 떨어져 있으신 경우에는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면 계속 안 좋아지고 악순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빈조기과를 내원해 주셔가지고 요즘 같은 이제 또 아까 약물학대에 편안하게 되어 있듯이 요즘 또 저용량 발기약 매일 복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저용량으로 되어 있는 발기약을 이렇게 매일 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발기력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성전환 수술은 이제 한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전환 수술 한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비뇨기과, 산부인과, 또 성형외과, 심지어 외과 이는 대학병원급에서 이제 다양한 과들이 이렇게 이렇게 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아, 예,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조루약물 시술, 예,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약물 확대도 그렇고, 조루증도 그렇고, 이제 약물, 뭐, 주사 바늘로 하는 주사 시술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루약물 시술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간단하게, 뭐, 심지어 뭐, 5분 이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시술법이 제시했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편안해져가지고, 확대도 그렇고 조루증도 그렇고 또 발기치료도 그렇고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당연히 조루와 응경학대는 같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고환 쪽 만져보면 뭔가 길게 만져지는데 정계정맥류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계정맥류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생겨납니다. 왼쪽에 90%가 왼쪽에서 아마 만져지는 게 왼쪽에 이렇게 길게 만져지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정계정맥류인데 정계정맥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지켜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경하다, 중하다, 심하다 이렇게 나누어질 거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정계정맥류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량이 많아져서 단단함이 없어진 느낌인데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흡연과 발기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흡연을 줄이시게 되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발기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이번 이제 2019년도 황금돼지의 해 아니겠습니까? 황금돼지의 해에 딱 이제 독하게 마음 잡수시고 담배를 한번 끊어내시게 되면은 담배를 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반드시 치료가 발기력이 회복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점심시간까지 반납하고 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10분, 20분 만에 제가 지금 이 가운을 안 벗은 이유가 제가 요 복장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 마치고 나면은 바로 또 뛰어나가가지고 10분 만에 이제 국밥 하나 시켜가지고 밥 먹고 또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제가 뭐 점심시간까지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데 와 이렇게 뭐 우리 비욘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와 정말 뭐 힘은 들지만은 너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계속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인분들은 방광 무기력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광 무기력증. 방광 기능 저하입니다. 방광 기능 저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리에 힘만 풀리는 게 아니라 방광도 힘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방광 기능 저하, 방광 무기력증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힘을 줄 수 있는 뭐 콜리너직 뭐 약물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면서 이제 하체 운동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방광 기능 저하, 방광 무기력증도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으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경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돌출부란 게 있거든요. 돌출부. 이게 이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두와 음경의 돌출부에 우리가 도돌도돌한 게 돋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남성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면 이게 이제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병이 아닙니다. 이게 신주정성 구진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마디로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3명에서 4명 정도 이 남자들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병이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지켜보셔도 되시고, 단, 본인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이신다든지, 또 이거 뭐 좀 성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당연히, 비뇨기과에 내원하시면 레이저로 또 이렇게 이 코로나 부위를 이렇게 레이저로 절개를 이렇게 레이저로 쭉 이렇게 없애게 되면 또 해결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병이 아니니까 지켜보셔도 되시고, 당연히, 뭐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절대로 병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솔직히 인터넷 상담을 해봐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절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위는 예, 정말 이 비뇨기과에서는 별거 아닌 거 생각하는데 실제 남자분들은 정말 궁금해하는 게 자위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통계를 내봐도 온라인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해주신 게 자위거든요. 자위는 절대 해로운 게 아닙니다. 자위는 아주 이제 생리적인 정상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위를 하면은 뭐 키가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몸에 해롭나요?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자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본인의 취향대로 자위를 하시면 됩니다. 자위를 하는데 뭐 그게 뭐 공식처럼 뭐 어떻게 하면 좋다, 일주일에 몇 회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단 아셔야 될 거는 너무 과도한 자위는 안 좋습니다. 과도하다라는 기준은 뭐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뭐 매일 자위를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뭐 많이 피곤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과도한 자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과도한 자위는 안 좋다. 과도한 자위는 실제 성생활 하실 때도 성적 쾌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남성분들은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오늘부터 편안하게 자위를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케겔 운동기구 많은 광고를 하는데, 굳이 운동기구를 구입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으시고, 물론 뭐 그 운동기구 자체가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은 운동기구 없이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케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일 때는 이렇게 기대신 상태가 되신다든지 또는 이제 누워 있는 상태가, 즉 우리가 이 케겔 운동을 하는 부위가 바로 회음부 근육인데, 그 회음부 근육이 항문하고 음낭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압박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즉 어디에 기대해 있는 자세라든지 누워 있는 상태가 되셨을 때 이제 편안해지신 상태에서 항문을 10초 정도 지그시 쪼으셨다가 지그시 놨다가 10초 정도 지그시가 중요합니다. 지그시 콱 쪼는 게 아니라 지그시 쪼는 겁니다. 지그시 쪼으셨다가 놨다가 지그시 쪼았다가 놨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이제 케겔 운동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굳이 비용이 저렴한 운동기구는 모르겠는데 아주 뭐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운동기구를 가지고 케겔 운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것이 저의 아주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치료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추, 이제 또 전립선, 관략근, 이는 돌아가는 어떤, 그러고 또 심지어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관여되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지루증을 치료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루증을 앓고 있는 남성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를 내원하셔서 반드시 치료 받으십시오. 지금 또 문의해 주셨는데 지루를 한 번만에 없애는 수술,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나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면은 반드시 좋아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정을 한 후에 발기가 되면 회원부 쪽 통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립선 염에 의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사정을 한다는 거는 바로 사정액은 전립선액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실 정도로 우리가 사정을 한다는 게 이제 전립선액을 방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회원부 쪽 통증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물론
그 회원부 쪽 통증이 뭐 1회, 2회로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일시적으로 피곤해도 그럴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해보시고 피로함을 회복시킬까 노력을 해보시고 계속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염 등의 이제 비뇨기과적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비뇨기과를 내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전립선염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지금 그런 증상들이 호전이 되실 겁니다. 사정이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바로 전립선 문제입니다. 예, 전립선 질환이 이게 아주 흔한 병입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도 치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앉아서 일하시고 요즘 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남성분들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전립선으로 가는 이제 회원부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남성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비뇨기과를 내원해 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반드시 정상이 호전될 수가 있으십니다. 그 이제 전립선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이제 반신욕 따뜻한 반신욕을 좀 매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좀 유지하시는 노력과 함께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는 운동요법을 병행해 주시게 되면은 전립선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케겔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지그시입니다. 지그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첫 관계를 시도하셨네. 이게 첫 관계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첫 관계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탁 걸리는 느낌을 받으셨고 제대로 안 들어갔다 이러셨는데 아마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걸리게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음 이제 관계를 하실 때는 충분한 이제 두 분이 뭐 사랑의 느낌도 좀 나누시고 충분한 이제 전이도 좀 하시고 그러시고 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가지시게 되면은 지금 질문하셨던 이제 소견들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실 거니까 한번 다음에 편안하게 불안감을 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첫 경험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험부터는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와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전의도 좀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코넬의 힘 화이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뭐 다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처음 경험이시고 그래서 그러신 거고 이제 이렇게 제 이제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 두 번째부터는 이제 더욱더 편안하게 사랑해 이런 말씀도 좀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아주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가 성생활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이제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주신 이제 축복 같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경원부터는 이제 그 축복을 축복 같은 선물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정관을 힘주는 자를 강하게 좀 만지셨네. 뭐 일시적으로 뭐 조금 통증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민감한 부위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시고 꽉 잡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신 거고, 굳이 뭐 염증이 있다든지 또 통증이 지속되지 않으시면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늘부터 따뜻한 물에다가 이제 반신욕을 매일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경미한 정도의 정관 부위의 통증은 해결이 되실 겁니다. 바셀린을 엉경 부위에 주입을 하신 거는 너무 이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셀린, 파라핀 자체가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이다 보니까 또 이게 어떤 인체에 삽입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데 이거는 아주 이제 비의료적으로 이제 삽입이 되신 거거든요. 바셀린, 파라핀. 그래서 이 바셀린이나 파라핀을 그대로 놓아 두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나중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타 부위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고 이리 되실 거니까 반드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에 내원해 주셔가지고 바셀린 제거 수술을 받아라라고 친구분 보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두 쪽에 넣으셨다 하시면 더 일이, 수술이 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두에 넣으셨건 엉덩이에 넣으셨건 간에 반드시, 이거는 이제 수술을 전문으로 하네. 왜냐면은 이 제거 수술 자체가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에 내원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수술을 받아라라고 그 친구분 보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 상대를 보고 흥분이 약한 사람. 그거는 이거는 당연히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100명의 상대방이 있을 때 당연히 본인의 취향이고 흥분이 잘 되는 여성도 있고 당연히 흥분이 안 가는 여성도 있고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도 망고불변의 진리인 거지. 뭐 어떻게 다 흥분을 하고 어떻게 다 내 취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은 이 비뇨기과 의사인 제가 참 해결해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과 함께 많은 대화와 함께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번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또 이 눈에 콩깍지가 끼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흥분도가 없고 좀 성욕이 좀 떨어졌는데도 분명히 그렇게 이제 성감도 생겨날 수 있고 이러실 거니까 한번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고 사랑 느낌을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소변을 하루 4번 정도만 봐야 전립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보통 이제 평균 이제 소변 보는 횟수를 7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하루에 4번을 봐야지 전립선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6회, 7회까지는 소변을 보시는 것이 정상이니까 굳이 하루에 4번 그러시면은 뭐 4시간 만에 5시간 만에 한 번씩 보셔야 되는 4시간 만에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소변을 참으러 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소변을 보고 싶으실 때 한 2-3시간 만에 자연스럽게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뭐 본인이 보고 싶으신 시간이 오셨을 때 2-3시간 만에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방광이나 전립선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시면 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바셀린 질문 좀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 맞지? 그래서 바셀린은 맞습니다. 100% 제거는 잘 안 됩니다. 최단 제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셀린은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인체 조직과 융합이 돼버리거든요. 융합이 돼버립니다. 융합. 이는 실리콘 같은 재료는 융합이 안 됩니다. 이는 재료들은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 조직에 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실리콘을 넣는다 하더라도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게 되는 겁니다. 떠 있게 되니까 제거도 쉽습니다. 속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바셀린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셀린은 이제 피부 조직하고 딱 융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100% 제거를 하기가 어렵고 최대한 제거를 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바셀린 제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수술 경험이 많은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바셀린 제거 수술을 받으셔야지 가장 확실한 치료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에 이제 조루 문제로 가면 어떤 식으로 치료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루증은 비뇨기과 의사도 치료가 어려워할 정도의 가장 성기능 치료의 가장 최상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조루증이 있으십니까? 이래서 약 처방을 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저희 병원처럼 오시면 다양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또 검사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감각이 좀 너무 예민해져 있으면 이제 조루약물 시술 같은 시술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하는 이런 병원도 저희 병원 같은 병원도 있고 이렇게 병원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뭉텅거려 가지고 조루증으로 병원을 가면 요런 치료가 시행됩니다라고 또 어떤 검사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이유가 그 조루증 자체가 당연히 복합한 요인에서 생겨나는 병이다 보니까 병원마다
아주 치료법의 차이가 좀 있으실 거고, 항상 이제 제가 바셀린도 그렇고 조루증도 그렇고 이렇게 시술 경험이라든지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도가 너무 예민해서 고민이시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너무 예민하시니까, 이제 기도가 너무 예민하시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인 시간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 그런 외부 자극, 어떤 성적인 자극이 왔을 때 사정도 빨리 되게끔 되는 게 이게 조루증. 즉, 너무 예민하니까 사정도 빨리 되는,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엉경부의 신경검사나 기두부의 신경검사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너무 예민하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조루약물 시술 같은 감각 저하 시술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요즘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 이제 감각을 저하시키고 심리적으로 이완을 시키는 뭐 조루 약물 처방 같은 방법, 조루 처방 같은 방법도 많이 있으시니까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두부 너무 예민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치료도 확실히 가능해지실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또 엉경부위 신경이 너무 둔한 사람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게 바로 이제 지루거든요. 그러니까 지루, 거북이도 있고 토끼, 조루증도 있는 겁니다. 거북이도 치료가 될 수 있고 토끼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둔한 사람, 너무 둔하신, 즉 이제 지루가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치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이제 검사와 함께 검사 후에 이제 약제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은 둔한 부위에 대한 치료도 확실히 가능해지실 거니까 반드시 비뇨기과를 내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조루, 토끼도 치료가 되고 거북이, 지루증도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반드시 명심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야동을 너무 많이 보셨네. 아유, 맞습니다. 야동을 너무 많이 보셔도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극적일 건데 실제 성생활은 그렇게 자극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야동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제 성생활을 할 때 이제 발기력이 떨어졌다든지 또 성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거는 안 좋잖아요. 너무 과도한 건 안 좋은데 야동을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안 좋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야동 보는 횟수를 좀 줄이시고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으시면은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나누시면은 결국은 야동에서 보는 그런 성행위를 우리가 일반 남녀가 하는 거는 아주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너무 야동에 집착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친과 함께 서로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즉 이 성생활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두 분만의 이제 사적인 공간에 이루어지는 두 분만의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할 수가 있고, 사랑을 나누고 나면 여자친구가 오늘 내 너무 행복해서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런 게 포옹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뭐 열정적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용한 시간, 저희 병원 조용한 시간은 없습니다. 솔직히 환자분들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시게 되면은 이 열정 비뇨기과 이영진 원장이 치료는 열심히 해드릴 거지만은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조금 대기 시간은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한간 시간은 솔직히 좀 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솔직히 좀 많은 편입니다. 감이 오시잖아요, 제가. 그래, 그건 그렇습니다. 정액 색깔이 조금 안 좋으시네. 그러시면은 당연히 내과가 아니라 비뇨기과를 가셔야 됩니다. 정액은 정낭액과 전립선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색깔이 안 좋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컨디션을 회복하는 노력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제 계속 정액 색깔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전립선염이나 정낭염, 즉 염증 소견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비뇨기과를 내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전립선염이나 정낭에 대한 검사를 해가지고 염증 치료를 해주시다 보면은 반드시 좋아지실 겁니다. 비뇨기과 영역인데 비뇨기과를 가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강조드립니다. 비뇨기과 질환은 비뇨기과에서 내과에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엉경 끝부분에 계속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엉경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어도 엉경 부에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립선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전립선이 있는데 엉경 부에 통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은 허리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우리가 다리도 아파지고 어리 될 수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립선이 안 좋아도 이제 이 전립선과 연계되어 있는 엉경부에 통증도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립선의 위치가 이제 아랫배에 있다 보니까 아랫배도 아파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엉경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전립선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해 주셔가지고 전립선 검사와 함께 엉경 부위 검사를 동시에 하시면은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PCR 검사만으로 모든 성병 경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PCR, 우리가 성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성병은 뭐 하나의 그 어떤 성병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PCR은 이제 6종 검사, 8종 검사, 12종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균 배양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다른 뭐 에이즈나 메독 같은 이런 검사들은 또 피 검사를 동원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흔한 성병을 이제 포괄적으로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이제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모든 성병을 검사한다, 모든 성병을 검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모든 성병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성병을 소변 검사, 균 검사, 이런 검사를 동원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포경을 안 했는데 표피를 접히시면은 금방 빨개서 금방 쓰라려지시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경이 안 돼 있으시니까 이제 안쪽 피부가 계속 약해서 그리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두표피염 또는 기주 관찰진에 소견이 있으신 건데,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포경하는 게 제일 좋으신데, 포경을 하시기 뭐 꺼리시신다든지 뭐 포경할 여건이, 왜냐면 포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평상시에 뭐 좀 순한 베이비 로션을 우리가 이게 입술도 그렇고 기두도 그렇고 이게 점막이거든요, 점막. 제가 립밤을 자주 바르듯이 이제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좀 자주 바르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로션은 말고 베이비 로션, 순한 베이비 로션을 좀 바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어느 비뇨기과를 가도 원장님처럼 시원하게 말씀해주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속이 시원하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 강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제 비뇨기과 영역이 치료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해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솔직히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 아주 확실하게 이제 답변을 해드려 가지고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욘드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시면은 저는 바로바로 뭐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심지어 토일 일과 후에도 바로바로 심지어 이 폰에다가 비욘드 어플을 깔아가지고 심지어 지하철 이동하는 도중에도 바로바로 답변해 드립니다. 거의 깜짝 놀라실 건데, 실시간에 분명히 실시간이 아니죠. 실시간에 가까운 답변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비욘드에다가 이렇게 질문하신 궁금하신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우리 또 다른 원장님, 우리 정진성 원장님과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거의
깜짝 놀랄 정도로 실시간에 가깝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활동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전립선염은 환자분 정상만으로도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정상만 가지고 왜 어떻게 약 처방을 해주십니까? 이래 하시는데 우리가 전립선 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정확한 병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검사에도 이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불편함을 느끼는 정상이 있는 말 그대로 정상만 있는 경우에도 전립선 질환의 범주, 4가지 범주 안에 전립선 통,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질문하신 분처럼, 반드시 이게 검사를 해야지 전립선염 진단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나 균검사, PCR, 배양검사 또는 뭐 전립선 초음파 검사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얘기만 듣고도 처방을 해주셨을 때 그 의사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는 어떤 처방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부탁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는 아마 그 의사분이 아마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일단 다음에 이제 치료 받으러 가셨을 때 제 이렇게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원하시면은 다음에 가셨을 때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하시면은 아마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예. 자위 행위와 스쿼트 운동 등으로 조루 정체를 고칠 수는 없겠지. 호전은 될 수가 있겠지. 제가 이 동영상 많이 보셨지? 제가 이 비욘드의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85만 명이 보셨더라고요. 와우, 85만. 예, 그래서 그 조루증 탈출 5개명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주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위훈련법이라든지 이런 운동법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제가 너무 잘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시다 보니까 제가 길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자위 운동요법만으로도 조루증이 좀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대 전후인데 포경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요즘은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이제 레인트 시절할 때나 개업 초기에는 이제 솔직히 다 복용수술 했거든요.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복용수술 했는데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그래서 복용수술은 이제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20살이나 되셨으면은 이는 장단점에 대한 이제 개념을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나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는 장점을 가지고 나는 이제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다 큰 우리 아드님을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보행수술 할 필요는 없지.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리도켈린 젤리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바른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습관성이 되어버립니다. 리도켈린 젤리를 이제 장기적으로 바르시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습관성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충분히 닦아내지 않고 했을 때는 상대방 여성도 느끼는 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효과도 이펙트도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조루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뇨기과를 내원하셔가지고 다양한 검사들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리도켈린 젤리라든지 또는 뭐 엄주를 과하게 하시고 또는 심지어 기두부에다가 뭐 다양한 뭐 치약이나 이런 걸 바르시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이제 잘못되어 있는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의 치료는 치료를 이제 멀리 해버리시고 전문 비뇨기과에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소중한 이제 성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본인만의 소중한 성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I 바이러스 아마 지금 질문이 HPV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곤지럼, 성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HPV 바이러스, HIV는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고 HPV
이제 성기 사막이 곤지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은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비뇨기과에서 대부분 이제 가다실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예방 접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초회 주사 후 2달 후, 또 2달 후부터 4개월 후, 총 6개월 사이에 3회 접종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조루증의 원인 중 심리적인 원인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조루 발기부전은요, 심리적인 부분은 이제 그냥 그야말로 기본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 간에 사랑을 나누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의해 주시지. 심리적인 부분을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조루나 발기부전을 내원하시는 남성분들에게 심리 강화 치료를 합니다. 심리 강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비뇨기과 치료받았고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지금 이제 성생활은 나는 최고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심리 강화로 훈련을 해드리는 방법을 같이 병용을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켜드리는 심리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들도 발기부전 조루증으로 많이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의과 대학 시절에 공부를 하는 이제 교과서에는 발기부전은 40대 이후에서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교과서에는 딱 그렇게 분명히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세상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제 20대들도 아주 장기간에 걸치 이제 취업 준비 스트레스 또 경제적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또 과도한 음주 흡연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20대도 조루증이나 발기부전으로 아주 많이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20대에서 나타나는 이제 성기능의 저하는 반드시 초기 치료가 제일 핵심적이십니다. 초기 치료를 안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30대, 40대, 50대 즉 젊어가지고 관리 안 돼 있으면 나이 드시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20대에 나타난 이제 조루나 발기부전 뭐 나아지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 비뇨기과를 내원해 주셔가지고 조루증도 치료하시고 발기부전도 치료하시면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되시겠습니다. 관계 후에 고환 쪽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 및 척추가 너무 아프시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계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도 신장의 위치가 바로 이제 이 허리 바로 이제 등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나 신장 쪽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있으시니까 이게 이제 지속돼서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또 지금 너무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지켜보지는 마시고 바로 비뇨기과 내원해 주셔가지고 전립선과 신장 쪽에 대한 검사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나타나시면은 치료를 하시면은 확실하게 치료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든지 일회성이면은 그냥 지켜보셔도 되시는데 지금 이제 심한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성 성기에 손을 넣어서 해무하는 얘기가 특별히 문제가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제 청결하게 하셔야 될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고 또 손을 넣어서 애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손톱이 너무 길다든지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십니다. 예,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면 저는 항상 있습니다. 예, 항상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병원을 비우는 거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지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예, 코넬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중 며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일단은 저희 병원 오시면은 이제 조금 대기 시간은 이제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알고 오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 병원은 솔직히 감이 오시겠지만 좀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병원 오시는 경우에는 저는 항상 있지만은
저희 병원 오시는 경우에는 좀 대기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오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성 지지구축 오돌토돌한 돌기가 만져지면은 관계를 그 돌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생겨난 돌기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뭐 질환에 의한 돌기나 어떤 그런 뭐 종양 소견일 수 아주 뭐 이상 소견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관계를 하셔도 되시지만은 일단 우리 여자분을 위해 가지고 한번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진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은 유튜브 제가 비뇨기과 이 모든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 이렇게 방송은 우리 비혼지 가족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자주 해드리려고 제가 한번 솔직히 힘은 들지만 제가 열과성을 한번 다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위 후에 이제 고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고환 통증이다라고 하는 게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시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된다든지 자위가 아닌데도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고환이나 또는 이제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실 거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뇨기과를 내원하셔 가지고 한번 검진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 비혼디 가족분들을 위해 가지고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자화자찬으로 열과성을 내 가지고 이렇게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의 열성적인 성화가 있으시면 제가 자주 요는 자리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넬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은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화이팅입니다.